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80년대에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공권력이 어떤 공권력이 범죄로 나타나는 양상은 폭력적이었어요. 백골단 모자를 쓰고 이렇게 시위에 투입된 그런 병력들이 뭐 그렇게 심하게 시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학생들을 쫓아와가지고 도서실까지 들어와서 구타하고 질질 끌고 가서 또 매도 때리고, 또 우리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디 뭐 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러셨던 분이 있어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80년대에는. 근데 지금 나타나는 공권력 범죄 양상을 보면요, 법치를 가장해서 이렇게 어떤 이권에 개입해서 사욕을 채우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죠. 80년대에 이렇게 공권력을 통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그 주체들은 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또 그 시대에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켰던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인간이 살다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면 가난한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교육 걱정 안 하고 그냥 안연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저는 이제 젊었을 때 돈을 벌려고 중국에 갔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제 생계도 있기 때문에 제 손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갈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임금을 체불당하고 악덕업주들한테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매도 맞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여자분이 뭐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저의 지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폭행과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학대 이런 것들을 잘 안 되는 영어로 말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을 돕는 일을 이렇게 아마 그분이 선두주자일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외국인 돕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그런 악덕업주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그 체불임금을 받아서, 제가 중국 쪽은 그때는 뭐 송금 그런 것들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초기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 직접 만나서 전달해드리고 수수료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 하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식사 대접도 안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목단강도 가고 연길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때는 뭐 나이가 젊고 그래서 두려운 것도 없고 제가 연길에서 목단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돈을 갖고 이동을 했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거기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발전을 해서 없어졌겠죠. 그때 이제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냥 참 기차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어떤 청년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들어오는데 험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부터 다 주머니를 뒤지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거도 안 하고 또 잠자는 사람은 뭐 다 털리고 또 사람들이 아무도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앞에 왔어요. 제 앞에 있는 사람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땐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빤히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일단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단강에서 기차를 내릴 때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저 혼자 이렇게 이동을 했었거든요. 뭐 누구랑 같이 다닐 만한 여비도 없고 어디서 그런 것들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죽 잠바 입고 제가 키도 180이 넘고 사실 그 젊은 때고 30대 초반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고는 없었는데 참 겁없이 그 만주벌판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괜히 이런 제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영경찰서의 이런 공권력 피해가 저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셨고 이거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저와의 관계를 아주 22년 10월 20일 신고를 받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통영경찰서 사람들이. 그런데 저한테 12월 26일 날 위변조된 증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백을 강요했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그거 영상이 위변조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아내한테 치상죄를 씌워서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수작으로 보였어요. 이미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돈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제가 치상범인이 아닌데 치상범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보험 사기를 뭐 그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제가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지게 된 거죠. 그걸 따졌더니 범인도피죄로 저를 체포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갔습니다. 나를 좀 조사해 달라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드라이브를 할 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돈을 1,000만 원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근데 또 뜯으려고 그래요. 또 계속 괴롭혀요. 돈을 더 많이 달라고. 근데 그 일에 경찰관이 개입됐어요. 그래서 증거를 위변조해 갖고 영상을 위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과 다른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100% 가해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내가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차가 서 있다가 급발진해서 앞에 차를 뭐 그 영상에는 부딪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자세히 나오지도 않아요. 옆에 이렇게 스쳐간 것 같은데 뭐 조사관은 그게 부딪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해요? 우리 차는 서행 중이었는데 뒤에서 앞으로 끼어든 그 장면을 다 빼버리고 가만히 앞에 서 있다가 우리 차가 뒤에서 들이박은 걸로 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제 아내를 그들에게 갖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음,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함정을 파놓고 밀어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아내한테 말도 안 했어요. 부끄럽고 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외국인인 아내한테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작년에 6월 8일 날, 7, 8일 날 저희 아내를 체포 구금하기 전까지 아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런 뭐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1년을 두고 뭘 기억하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다 모르죠. 1년 전에 목욕탕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잘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가 조사실에다가 아픈 사람을 7, 8시간 앉혀놓고선 이거 도장 찍지 않으면 계속 체포 상태를 그래서 이제 유지해서 구속을 시켜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장 찍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장 찍을 때 저희 집사람이 보증서를 좀 써달라고 그랬대요. 그러지 않으면 도장 못 찍는다고. 그 보증서에 수정 개정을 해주겠다고 거기 교통과에서 써줬죠. 도장까지 찍어서. 근데 그걸 수정 개정을 안 하고 그냥 검찰에 송치를 시켰고 제가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검찰에. 조사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경찰에서 검찰에 가면 새로 조사를 해주고 수정 개정을 해준다고 그러고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번 했는데 조사 한 번을 안 해주셨어요. 경찰은 검찰한테 미루고 검찰은 조사를 안 해주시고 그냥 기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실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돈은 돈대로 거액을 공갈 사기꾼들한테 뺏기고 형사기금도 물어주고 사실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저와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저는 범인도피죄가 성립이 돼요. 친족이기 때문에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거. 그리고 제가 법률 지식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체포하겠다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겁박을 줘서 증거 위변조 뭐 그런 범죄를 보험 사기 그런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중국의 만주벌판에서 당했던 그 마적대 같은 사람들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당하고 1년 반 정도 되죠.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되나요? 생업이요? 어떤 일이요? 내 생활? 다 파괴됐습니다. 며칠 전에 댓글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 같아요.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5년 동안 법적인 투쟁을 해서 무죄가 나중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생활도 다 파괴됐고 일상생활 다 파괴됐다. 장기전에 대비해라. 그것도 일종의 협박이죠. 근데 협박이 통할 사람이 있고 안 통할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부패한 경찰관, 통영경찰서 여러분, 몇몇 분들 좀 부끄러운 줄로 하세요. 선거가 코앞인데 국힘당 표바치고 보수층 표바친 경남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서 총선이나 끝나고 나를 뭐 구강판에 좀 해부를 하든지 하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내나 제가 피해를 직접 당했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았어요, 원래. 그렇지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총선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빨리 이 문제 통영경찰서 기관장님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고 관련자들 내가 뭐 여러 사람 처벌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이 없다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처벌해서 그 소식들을 다른 경찰서도 다 알고 감히 이렇게 못하게 처벌을 그래도 몇몇 사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